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 이론과 실제, 구조, 여종상, 송은찬 발표를 맡은 김예진입니다. 저희 조는 국제기구와 지역 통합을 큰 주제로 세계보건기구와 코로나19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와 코로나19, 다음으로 미국, 중국과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을 언급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전례 없이 강력한 전염병인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기원과 역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원과 역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건, 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입니다. 현재 WHO는 총 194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적, 조정적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WHO의 설립 목적은 전 세계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WHO는 여러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위생규칙의 시행에 대한 감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상황 보고, 위생 통계 정보의 수집 그리고 간행 등의 중앙기술 사업과 각 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파견, 의료기구와 자재의 공급 등의 각국에 대한 기술 원조로 나누어집니다. 미국과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보건기구 PAHO의 전신인 미주국제위생기구 ISBA가 세계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기구였으며 1902년 첫 회합을 미국이 소집하고 워싱턴에 본부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20세기 국제보건협력이 시작될 때부터 미국은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WHO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보건협력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WHO의 수립 이후에도 WHO 중심의 국제보건협력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48년 WHO의 수립은 다른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들보다 다소 늦었는데 그 이유는 냉전이 시작되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보건 분야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반 대중에 대한 보편적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회의학적 접근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질병을 감시, 통제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생물의학적 접근을 추구했습니다. 설립 초기 WHO는 보편적 보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위생, 영양, 교육 등의 개선을 통해 보건 증진을 이룬다는 WHO의 계획이 저소득 지역에 대한 공산주의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1970년대까지 지속됐는데 여러 논란이 거듭된 끝에 1978년 WHO가 주최한 알마아타 기초보건의료 국제회의에서 수평적 접근이 반영된 알마아타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WHO 사이의 간극이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신냉전 미소 대결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확산은 보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편적 복지 중심의 보건 정책 및 의료 서비스가 약화되고 의료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보건 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시장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코로나19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날씨가 풀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후 미국 내에서도 감염자의 수가 증가하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비난했고
인종차별에 가까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4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된 정책을 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5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 달 이내에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은 WHO를 탈퇴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7월 6일 미국은 탈퇴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WHO와 결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7월 6일 미국은 최종적으로 WHO로부터 탈퇴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발발과 확산의 원인을 중국과 WHO에 돌리고 있지만 미국이 보건안보 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의 각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일관된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정책 실패는 결과적으로 강대국 미국의 글로벌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의구심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WHO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사스를 겪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사스는 치사율이 10%에 달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 공포심을 극대화했던 것은 바로 WHO와 중국 당국의 대응 차이였습니다. 베이징 위생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감염 지역 상황을 조사하러 온 WHO 조사단이 다른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곧장 중국 당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은 추락했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내 국민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사스 은폐를 중지할 것을 보건당국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WHO와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요인은 바로 대만입니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만은 WHO의 회원이 아니며 사스 당시에는 국제 간 질병 예방 절차를 정한 WHO의 국제보건규칙 IHR 운용체제에도 가입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대만은 2009년 4월에 IHR에 직접 가입했습니다. 대만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WHO 연차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지고 자연스레 WHO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WHO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같으니 중국은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를 막아야 했던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WHO 내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막대한 자금 투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WHO를 통해 국제개발 원조를 하던 미국이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 및 투자로 방향을 선회했고 자연스럽게 WHO의 슈퍼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중국과 코로나19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은 초기에 강력한 봉쇄를 시행했기에 일찍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통제가 거의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쇄 정책에서 중국은 엄격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봉쇄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다소 느슨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먼저 우한시를 봉쇄했고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80여 개 도시를 폐쇄하는 등 봉쇄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확진자를 격리센터에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봉쇄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확진자에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확진자에게는 10년 이상 종신형, 사형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봉쇄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봉쇄 및 중앙지휘기구의 전면적인
대응을 결정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인 3월 20일 무렵에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의 정치 체제가 갖고 있던 장점이 잘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자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권위주의 체제, 수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형성되어 온 위기 대응 능력과 체계 등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국 정부는 최종 통제 성공만을 강조하고 초기 통제 실패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제사회는 중국의 최종 통제 성공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초기 통제 실패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감소된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 초기 통제 실패에 대해 응분의 도덕적 및 실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보건위생에 관한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 그 관련 기구인 WHO의 기원과 역할과 함께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과 WHO의 연관, 그리고 코로나19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주요국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현 정국 타파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 나아가 세계 평화 번영으로 이룩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